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방금 또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녹화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정기 파트를 녹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설명하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과정보다 중학교 2학년 거 여러분들께 더 어려워요. 중학교 3학년은 오히려 책이 바뀌면서 조금 쉬워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많이 어렵죠. 자, 그렇지만 해야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뭐였냐면 마찰전기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마찰전기. 마찰전기를 공부한 이유는 마찰전기는 분명히 부도체라고 했습니다. 서로 문지르면서 전자가 이동한다 그랬어요.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를 띠는 유리막대를 얻기 위해서 전자를 얻는 마이너스 플라스틱 막대죠. 이 두 가지 막대를 얻기 위해서 마찰 전기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따라서 뭐가 나왔어요? 정전기 유도 현상의 원리가 나왔습니다. 정전기 유도 현상의 원리는 바로 금전기의 기본 원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금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전기 유도 현상의 원리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살짝 복습을 하게 되면요. 자, 도체가 있어요. 이게 도체예요. 아까는 부도체였죠. 도체입니다. 도체는 전자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러면 유리막대를 가지고 옵니다. 유리막대는 무슨 전기예요? 플러스를 띈다고 했죠. 자, 플러스를 띠는 유리막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플러스를 띠니까 이 속에 있던 전자들이 자유롭게 앞쪽으로 모이겠죠. 그죠? 그러면 플러스에 가까운 쪽은 반대 종류의 전기로 유도가 됩니다. 그에 비해서 먼 쪽은 마이너스가 가고 나니까 플러스밖에 안 뛰겠죠. 그죠? 그러면 같은 종류의 전기로 유도가 됩니다. 이거를 정전기 유도 현상의 원리라고 했고 금전기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금전기 들어와서는 금전기를 통해서는 세 가지를 알 수 있다고 배웠죠. 첫째는 대전 여부. 대전이 또 너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전기를 띠는지 안 띠는지, 전기를 띠는지 안 띠는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금속박이 벌어지면 전기를 띠는 거죠. 그 다음에 대전량 비교했습니다. 대전량 비교는 전기를 조금 띠면 조금 벌어지고, 많이 띠면 많이 벌어지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전하 종류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플러스를 띠는 막대가 와도 벌어지고 마이너스가 띠는 막대가 와도 벌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전하 종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검전기로는 불가능하고 일반 검전기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미리 전기를 띠고 있는 어떤 검전기를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 검전기가 미리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고 쳐요. 그리고 나서 유리막대를 가져오게 되면 밑에 있는 마이너스가 올라오니까 이게 오므라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 종류가 오게 되면 오므라듭니다. 반대 종류 오게 되면 오므라든다 라고 했고, 만약에 같은 종류의 마이너스가 오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내려가니까 더 벌어진다고 했죠. 더 벌어진다. 그러면 오므라드는지 더 벌어지는지를 통해서 같은 종류인지 반대 종류인지 전하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전기를 미리 대전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왜 가까이 가져가고 손가락 대고 빼고 기억나시죠? 그죠? 그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전류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 I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단위는 암페어나 밀리암페어를 쓰는데 1암페어가 1000밀리암페어하고 똑같죠. 이 밀리라는 말이 숫자의 의미인데 1000분의 1이라는 숫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0 곱하기 밀리 대신에 1000분의 1을 써주고 암페어를 쓰면 약분하고 나면 1암페어가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1000밀리암페어가 1암페어랑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류 파트 하면서 전하량 보존의 법칙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전하량 보존의 법칙. 들어오는 전하량과 나가는 전하량은 항상 일정하다. 왜냐하면 이 전류라는 건 흐르는 양이니까 우리가 물레방아를 돌리더라도 물의 양은 변하지 않죠. 단지 변하는 것은 물의 높이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찰전기, 정전기 유도 현상의 원리, 검전기, 그리고 전류 파트를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 전압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과 저항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옴의 법칙을 이용한 계산이 가능한데요. 그러면 오늘은 전압과 저항까지 한번 달려볼까요?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전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은 V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단위도 똑같이 V, 볼트라고 있습니다. 볼트. 자, 전압은 V, 볼트 단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일반 자그마한 건전지 있죠? 이 건전지가 몇 볼트일까요? 아는 사람 생각보다 옛날에는 이거 다 알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거 관심이 없는지 잘 몰라요. 보통 1.5 볼트입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자그마한 건전지들 전부 다 1.5 볼트짜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압이라는 것은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압력이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듯이 전기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만들어내는 거는 나중에 또, 배우는 게 따로 있어요. 그죠? 이거는 요즘 고등부에서도 그 내용이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전압을 만들어내는 원리는, 자, 이걸로 말한다 그러면, 플러스 극 쪽에는 이거 뜯어보면 선생님 옛날에 심심할 때 이걸 뜯어봤어요. 안쪽에 보면 이 플러스는 탄소 막대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 막대.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 해당되는 가장자리는 아연으로 되어 있어요. 아연. 아연과 탄소 막대의 두 개의 차이를 이용해서 만들면 자연스럽게 1.5V가 나오게 됩니다. 1.5V. 그러니까 이 아연과 탄소 막대라는 소재를 이용하게 되면 무조건 1.5V밖에 못 만드는 거죠. 자동차에는 납축전지가 들어가는데 거기는 납하고 산화납의 차이거든요. 거기서는 무조건 2V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전지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몇 볼트인지가 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휴대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다르죠. 그거는 3점 몇 볼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트는 결국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이건 고등부에서도 잘 안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전압. 자, 전압은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 그랬죠. 요 그림에 보게 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자, 톡 튀어나온 게 플러스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그죠? 물론 실제로는 전류가 아니고 전자의 이동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가 이동하지만 그건 실제하고 또 전류하고 막 앞에서 다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부터는 틀렸더라도 무조건 전류로 하겠습니다. 왜? 모든 공식이 전류에 맞춰져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용은 비록 틀렸지만 그래도 전류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전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어느 극으로 흐른다고요?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속으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에서 나와서 쭉 흐르고 나서 마이너스 뒤쪽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표에 해당되는 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뭐냐면 전압은 물의 수압과 같습니다. 수압으로 물이 흐르듯이 전압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펌프가 물을 흘리게 하듯이 전지가 전류를 흐르게 하죠. 파이프는 도선에 해당되고 여기는 전구가 불이 들어오지만 물이 흘러가면 물레방아가 돌아가죠. 여기는 스위치로 멈췄다 켰다 하지만 물은 밸브를 이용해서 잠그고 열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압계를 보게 되면 이 건전지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교대로 연결하는 것을 직렬 연결이라 그러고요. 마이너스끼리 한 곳에 모으고 플러스끼리 한 곳에 모아서 연결하는 방법을 병렬 연결이라 그럽니다. 근데 병렬 연결은 전압이 똑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연결해도 여전히 몇 볼트? 1.5볼트입니다. 그럼 선생님 많이 연결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요거 한 통 다 쓰고 그 다음 통 쓰고 그 다음 통 쓰고 병렬 연결은 많이 연결하게 되면 당연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직렬 연결은 사용하는 건 한꺼번에 쓰기 때문에 사용 시간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전압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1.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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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V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 기호로 표시해서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는 몇 볼트일까? 세로로 보면 돼요. 한 개, 두 개죠.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거예요. 얘들 둘이는 병렬이니까 전압 안 높아져요. 그럼 한 개,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3볼트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수만 헤아리면 돼요. 이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몇 볼트냐가 결정되죠. 건전지는 한 개 몇 볼트라고요? 1.5볼트 상식입니다. 뭐 안 적어준다고 막 삐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 칠 때 1.5볼트는 상식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것도 안 외우고 막 시험 치려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알겠죠? 자, 직렬 연결하는 이유는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 병렬 연결하는 이유는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은 직렬과 병렬 연결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저희 세대겠죠. 저희 세대는 어디 놀러 갈 때 큰 대형 라디오를 어깨에 메고 갔어요. 그러면 그 대형 라디오를 뭐 빵빵하게 틀어서 음악을 듣게 되는데 건전지가 요즘처럼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전지가 금방금방 따랐거든요. 그래서 그 라디오에 보게 되면 한꺼번에 건전지가 6개씩 들어가는데요. 6개 들어가도 한 3시간 정도 음악 듣고 나면 다 따라요. 그러면 한 몇 박 며칠 놀러 가려 그러면 그 대형 건전지만 해도 몇 개를 가져가야 되겠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혼자서 건전지만 수십 개를 이렇게 메고 갔어요. 그래야지 몇 박 며칠 동안에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죠. 물론 선생님이 놀러 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선생님 어디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서 건전지 같은 경우, 근데 오늘날에는 건전지가 워낙 발달해서, 그죠? 충전도 잘 되고, 그렇게 되죠. 이 전지 산업도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에요. 심지어는 이 전기 자동차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도 건전지를 이용해서 가는 자동차잖아요. 그죠? 그만큼 전지 산업이 자동차뿐 아니라 휴대폰 모든 분야에 걸쳐져서 있기 때문에 이 전지 산업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휴대폰도 한번 보세요. 휴대폰이 예전에 비해서 얇아진 이유가 뭘까요? 제일 결정적인 거는 바로 전지예요. 전지가 얇아져야지, 전지가 가벼워져야지 휴대폰이 가벼워지고 얇아지고 성능은 뛰어나져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지가 발전하지 않으면 이게 발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만큼 이제 전지 산업이 그만큼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계 연결 방법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계는 어떻게 연결하면 된다 그랬어요. 직렬 연결해도 괜찮다 그랬죠. 전류계는 직렬 연결한다면 전압계는 반드시 병렬 연결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건전지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고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렬로 전류계를 연결했죠. 이렇게. 전류계는 플러스 단자 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 마이너스. 이 플러스는 무슨 색깔이라고 그랬어요? 빨간색. 마이너스는 파란 색깔인데 골라서 연결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전구가 있는데 전압계는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구 양단에 몇 볼트가 걸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류계는 직렬 연결,
전압계는 병렬 연결 다르죠. 전류계는 직접 연결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건전지에 직접 연결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병렬 연결은 가능합니다. 그죠? 전압계는 전지에 직접 연결해도 관계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전지가 몇 볼트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측정하는 방법도 전류계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읽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면 바늘이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다른 거는 딱 이거예요. 병렬로 연결해야 된다는 거, 직접 연결도 가능하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유념하시면 전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저항까지 한꺼번에 가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또 여러분들이 전기 파트를 또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도 처음부터 복습을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항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